안녕하세요. 오늘은 58페이지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가 촉매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 이건 바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효소의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당연히 기질이 효소에 많이 결합될수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효소는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때는 당연히 처음에 기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늘어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다가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왜?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상황은 모든 효소가 포화된 상태이다. 반응할 수 있는 모든 효소가 가득 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소의 작용은 온도와 pH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열과 pH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아주 민감하고 pH에도 아주 민감하게 되는데요. 특히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할 때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도 하고 촉매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활성이 가장 잘 되는 온도와 pH를 최적 온도 혹은 최적 pH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최적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체온 범위인 35도에서 40도씨, 40도씨 넘어가면 사실 좀 느려지고요. 36에서 37도씨 정도, 요 정도 온도에서 대부분의 효소가 가장 활성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효소가 변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도 40도씨 이상이 되면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 효소가 변성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효소의 구조가 변해서 효소의 변성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 대사가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체온이 40도씨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두 번째, 효소의 최적 pH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H 7인 중성 부근에서 활성이 높아요. 하지만 효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펩신 같은 경우에는 얘는 pH 2의 강한 산성에서 활성이 높게 되는데 이건 바로 윗속 환경이 특별하죠. 우리 위에서는 염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pH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pH 2에서 펩신은 가장 활성을
높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에서 활성이 가장 높지만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8 정도에서 가장 활성이 높게 되는데요. 이건 이자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 소장 처음 부분에서 이 트립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pH가 높은 곳에서 활성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효소의 저해제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해제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효소의 촉매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저해제는 효소의 결합하는 부위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경쟁적 저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입체 구조가 기질과 유사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을 해요. 즉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이 활성 부위죠. 효소의 활성 부위, 기질이 결합하는 이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결합해서 기질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기질의 농도를 높여버려요. 그러면 기질이 저해제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해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질의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이 저해제가 별로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이 가능한데 반면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니라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활성 부위의 구조 자체를 변형하는 저해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활성 부위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용 가능한 효소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효소 자체를 활성화되는 효소 자체 숫자를 줄여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기질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효소의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저해 효과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기질을 많이 늘리더라도 저해 효과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책 6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세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등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실험에 대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효소의 작용이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는 실험은 우리가 문제인식을 하고 가설 설정을 해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할 때에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온도와 pH에 따라 카탈레이스라는 이 효소가 활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가설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올려줄 테니까요. 잘 참고해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효소의 종류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촉매하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화 환원 효소입니다. 이 산화 환원 효소는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고요. 지금 여기서는 수소를 이렇게 떼어내는 작용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 환원 중에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자, 산화 과정에 속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수소를 떼어내는 탈수소 효소가 산화 환원 효소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이 효소가 있는데요. 전이 효소는 작용기를 떼서 다른 분자로 옮겨주는 효소고요. 작용기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 동시에 관여하는 원자 집단을 뜻합니다.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용기로 이제 속하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 NH2 아미노기를 다른 분자에 이렇게 떼어서 옮겨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효소는 아미노기 전이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수 분해 효소. 말 그대로 물을 첨가해서 분해시키는 효소입니다. 가수 분해, 물을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효소가 여러분들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말테이스라는 효소 기억나나요? 대표적인 가수 분해 효소입니다. 네 번째, 부가 제거 효소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자, 이거는 가수 분해나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질에서 작용기를 떼어내거나 그냥 작용기를 붙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가 제거 효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탄산 효소가 되겠습니다. 얘는 탄산기를 그냥 떼어내서 다른 데 붙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떼어내거나 혹은 단순하게 탄산기를 붙여내는 이런 효소입니다. 다섯 번째, 이성질화 효소인데요. 이거는 분자 구조를 변형해서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포도당 6인산 이성질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포도당 6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포도당에 인산기 하나를 결합한 물질인데 포도당 6인산을 바꿔버려서 과당 6인산으로 바꾸는 그런 효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결 효소가 있는데요. 얘는 두 분자를 연결하죠. 자, 이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들어내는 동화 과정이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DNA 연결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의 6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런 효소는 우리 옛날부터 생활에 효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효소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된장, 김치, 젓갈을 담그기도 하고 하다가 19세기에 효소라는 것의 정체가 이제 딱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효소를 생명체 밖에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는 다양한 분야들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넓은 분야의 이 효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탐구 내용 62페이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서 넘어가고 스스로 확인하기는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63페이지 스스로 마무리하기도 풀어보시고요. 64페이지 내용 계속해서 풀어보고 뒤에 있는 답과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상으로 2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퀴즈 낼 테니까요. 퀴즈도 풀어보시고 2-4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과제도 같이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2단원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